또 특징입니다. 보니까요, 뭐 연령대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덜 걸리는 걸로, 그러니까 여성이 3배 정도 더 많이 관절염이 발생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 있죠. 그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그 체격이나 모든 거에 그 특징적인 문제인데 뭐 약간 유전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 여자한테 훨씬 많다 그러죠. 골다공증이 오면 뼈가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받치고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죠. 그것이 또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골반하고 다리의 그 모양이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릅니다. 네. 이 남자가 좀 좁고 여자가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절에 스트레스가 훨씬 남자보다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또 하나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든다면은 생활 습관. 여자들의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과 남자들이 바깥에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생활 습관. 뭐 예를 들면은 쭈그리고 앉아서 집에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엎드려서 걸레질. 또 이렇게 꿇어 앉아서 뭐 한다든지, 바로 걸레질 하고 나면은 무릎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우리 집 사람이 시키고 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났더만 한 10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것도 역시 여자가 많은 이유 중에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여자한테 특별히 많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관심이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오해인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가름을 해보려고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기 퇴행성 관절염은 패치와 파스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대부분 다 아니라고 드셨는데, 엑스레이 되신 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초기라 하더라도 엄연한 병이기 때문에 수술로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나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죠. 예. 대부분 다 X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청년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한국 사람 같이 내 파스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목욕탕 가보면은 어깨, 등, 무릎 해가지고 막 훈장같이 이렇게 붙이고 있고, 특히 나이 든 분은 뭐 노인은 뭐 앞에, 옆에, 뒤에 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 물론 그 파스 면에 그런 소염 작용이 있어서 땅구멍을 통해서 좀 들어가니까 조금은 효과는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좀 보조적으로 조금 증세를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 파스가 보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좀 아껴서 쓰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입니다. 많이 보셨을걸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오, 여기는 X, O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X인데 여기 O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냉탕에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되고 그리고 온탕에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돼서 근육을 더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 그래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제 목욕탕, 대중탕에 가면은 연세 좀 있으신 어머님들께서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진짜 많이 보죠. 관절염 때문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종의 치료법 본인들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면 X. 아까 대부분 X하고 O도 했는데, 네. 조금 더 들어갔다가 몸이 이완됐다가 또 조금 있다가 냉탕으로 들어가니 수축이 되고, 이게 이제 반복함으로써 신체에 자극을 줘서 순환도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부드럽게 해준다 하는,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냉탕, 온탕이 관절염에 좋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그 목욕탕 가면 노인이 막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어떤 데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별 효과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의사를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주변에 계신 어머님, 할머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그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그 무릎에 오면은 모양 자체에 변형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어때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그 체중을 많이 받고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오랫동안 힘들었던 관절이 주로 오니까 하지에 많이 오는데 네. 그 중에서 특히 무릎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 체중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발까지 갈 때 약간 안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약간 그 하중이나 힘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뭐 우리가 양반 다리 자세 한다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안쪽에 바깥쪽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연골이 먼저 상하게 되니까 네. 자연히 안쪽에 따르니까 이렇게 오자같이 돼요. 오다리라고 우리 흔히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것 심하죠. 같은데요?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아주 퇴행성 관절 중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수술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건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이쪽이 좀 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중의 그 힘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년을 썼다 그러면은 네.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아무래도 연골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쪽이 닳게 되니까 안쪽에 간격이 닳아서 좁아지니까 자연히 다리는 O자가 돼요. 일단 O자가 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안쪽에 집중적으로 그 하중이 떨어지게 돼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O자가 된다는 거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퇴행성 관절염과 O자 다리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과 O자형 다리는 무슨 관계일까? 연골이 마모돼 다리를 절게 되면 걸을 때마다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실리면서 연골은 더 심하게 닳아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점점 휘어져 결국 O자형 다리가 되는 것이다. 네. 학창 시절부터요, 교수님. 그 반 안에 꼭 O자형 다리를 가진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다리 모양을 갖고 태어난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염은 아닌데 젊을 때 약간 O자 같이 된 이런 게 있고 예. 또 관절염이 되면서 O자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을 때 이렇게 약간 O자 같은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네.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체중의 축이 안쪽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은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이상이 없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렇게 O자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정을 하려고도 많이 하는 이유도 있는데 네. 젊을 때는 관절염이 되기보다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관절염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 가까우니까 예. 미리 교정해 두면은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네. 지금 준비한 화면은요, 우리 몸의 다른 관절에 관절염이 왔을 때 모양이 변형된 사진들인 것 같아요. 헉, 손가락도 이렇게 관절 모양이 네. 변하네요, 교수님. 지금 아까 뭐 퇴행성 관절염에서 무릎, 고관절, 발목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네. 아까 관절염이 한 360개 되니까 어디에도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상지에 많이 오는 부위를 하면 이 손가락 요 끝에 지금 요 보면은 예. 끝마다 이렇게 조금씩 휘어가 튀어나왔죠. 요 손가락 끝에도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옵니다. 이 중년 아주머니 보면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아프고서 오는데 그런 사진 찍어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건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이런 것도 있고 네. 약간 유전적인 요소도
저기 겸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고 발도 아까와 같이 네. 또 그렇게 오고 그 발이 이렇게 무슨 외반증? 외관증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관절염의 일종인 거예요? 관절염 일종이죠. 아. 또 이것도 외반증이 있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관절염이 있어서 외반증이 오고 서로 상호 작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관절 변형이 저렇게까지 오기 전에 초기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많이 있죠. 네, 화면 준비하셨네요. 지금 이 화면에 잘 나와 있네요. 예. 관절에 바람이 든 것 같이 시리다. 음.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관절이 뻐근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림이 아프다. 네. 관절이 약간 붓는다. 관절 부위가 약간 열감이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바로 요 대로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